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2부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후 1시 이 시간 뭐 하고 계실까요?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에 휩쓸려서 매번 고점에 물렸다 하셨던 분들은 2부를 잘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2주 만에 출연하신 또 우리 바쁘신 백강훈 멘토님을 모시고 Go to the Future 이 타이틀에 맞게 미래로 함께 갈 예정입니다. 현재가 아닌 항상 미래를 봐주시는 우리 멘토님이신 만큼 매주 출연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출연하실 때 주시는 종목만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수익률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밥 한 번 먹기 무섭고 정말 기름 한 번 넣기 무서운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날에도 저 개인적으로 몸보신 하려고 삼계탕을 먹었는데 삼계탕이 한 그릇에 19,000원, 2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몸보신 하기도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올해 이제 기후현상 라니냐가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물가 상승에 불을 지피고 있고 금리 인하가 확실히 되지 않는다면 경기가 어려움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또 어려운 경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주식시장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오르는 섹터들은 빠르게 오르는 순환매 장세를 나타내는 만큼 또 종목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에 관해서 오늘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Go to the Future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 주식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오프닝에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방송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도 두 종목을 가져가실 수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평일에도 멘토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장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전략을 도움받아 보실 수 있다는 거.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방송 중에만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1시 50분이면 라떼 주식이 끝납니다. 이 시간 다시 만나보시려면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즘은 결제하거나 어디 입장할 때 활용하는 QR코드 같은 방법으로 저희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문자 샵 3989번 진짜 주식으로 2부에서는 라떼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라떼 죄송합니다. 두 글자 라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강훈 멘토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강훈 멘토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가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날씨는 비가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좀 따뜻한 햇빛이 비칠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백강훈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또 컨셉이 확실하시잖아요. 마냥 또 따뜻하시지만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또 투자할 때 그렇게 하면은 평생 주린이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잔소리를 해주시는 만큼 저는 굉장히 또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방송을 함께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금 좀 확실하게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 앞서서 한 주간의 시황을 짚어주신다고 해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시황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재료의 크기를 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끔 제가 뭐 잔소리 많이 하고 시황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사실 시황에 대한 그 힘의 크기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황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로봇주 집중해야 돼요. 로봇주. 생뚱맞죠? 갑자기 로봇주 얘기하니까. 제가 사실은 목요일 날 방송 출연하면서 이렌시스를 그때 당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같이 얘기 많이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갑자기 로봇주요? 갑자기 이렌시스요? 이런 반응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한창 굉장히 좀 많은 반등을 보이고 있는 뭐 전력 설비라든가 뭐 구리 아니면 뭐 화장품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로봇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갑자기 그날 시간 외에서 이렌시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한가를 갔었죠. 뉴스 하나가 떴었죠.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사업을 하지 않고 이 로봇 사업에 집중하겠다. 딱 하나의 기사가 뜨고 나서 로봇 쪽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재료의 연속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거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재료의 연속성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를 볼게요. AI, 반도체, 그리고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화장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해운주도 움직였었죠. 그리고 뭐 사료, 곡물 관련주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재료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볼까요? AI가 왜 계속 갈까요? 왜? 재료가 끊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개화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재료가 끊이지 않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의 모습 또한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재료 연속성을 보면 최근 기사이죠. 방사성 위험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에 로봇이 투입됐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AI 로봇을 사전 판매 시행을 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P 시리즈 공개했다. 재료가 끊임없이 나와요. 재료가 끊임없이.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중장기 혹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 테마군이 있습니다. 로봇은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연속성을 봤을 때 정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테마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테마군은 로봇주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볼까요? 바로 종목을 공개할게요. 제가 늘 계속 공개했었던 로봇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렌시스입니다. 이렌시스라는 사실 종목군은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많이 공개했었던 종목군이기도 하죠.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생뚱맞게 갑자기 이렌시스를 뭐 공개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로봇주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있을 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유진로봇 굉장히 많은 로봇 그 기업 중에서 왜 제가 이렌시스를 다시 계속 공략을 하냐면 여러분들 1등주라는 얘기 아시잖아요. 대장주. 물론 지금 기업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왜 하필 많은 로봇주 중에서도 부품 관련주, 특히나 이렌시스를 공개하게 됐냐면 주가의 상승폭을 보는 겁니다. 주가의 상승폭. 기업을 보고 투자한다기보다는 주가의 상승폭, 즉 누가 가장 먼저 많이, 가장 먼저 빨리 높게 올라가냐라는 측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좋은데 이 상승하는 폭을 봤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부품 관련주 중에 이렌시스가 가장 높게 움직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렌시스를 재공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 드려볼까요? 뭐 비대 로봇 청소기, 전자레인지, 세탁기, 가전제품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감속 모터 부분인데요.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80%입니다. 쉽게 설명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관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람으로 따졌을 때 관절 부분의 시장의 점유율이 거의 80%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재료가 하나 더 있죠.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이 보핏의 삼성 웨어블 로봇 보핏의 이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다. 바로 이 하나의 문장 때문에 이렌시스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던 거죠.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로봇주가 여러분들 모든 로봇주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뭐냐면 한 차례 크게 상승 이후에 그다음에 현재 주가는 조정을 받고 횡보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봇주의 모양이 거의 흡사하게 움직이고 있겠죠. 눌림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눌림목. 눌림목은 말 그대로 반등이 나오기 전에 포인트를 눌림목이라고 합니다. 물론 눌림목을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이 재료의 연속성 그리고 지금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의 현황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렌시스는 여러분들 로봇주 이렌시스는 차주에도 굉장히 좀 빠른 회복과 상승을 볼 확률이 높다. 그런 점에서 제가 공개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로 첫 번째 종목 관심 줘야 할 섹터로 꼽아주신 만큼 관련한 종목들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로봇 청소기의 핵심 모터인 감속 모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또 감속 모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와 뭐 유진로봇 이렇게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만큼 좀 매출 관련해서 또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 또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는 또 삼성이 자율주행 대신에 로봇의 사업을 집중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슈를 밝혔던 만큼 좀 관심 가져할 만한 굉장히 귀가 막 집중이 되는 열리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오픈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떼 주식 2부는 이렇게 차근차근 종목명 시원하게 오픈하면서 전략을 세워볼 겁니다만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 항상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또 평일에 1분 1초 시장의 변화에 맞게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입니다. 저점을 내줄 때마다 수익을 꾸준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비법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하단의 방법으로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라떼 주식 2부라서 2시간이나 진행하네 라고 마음 놓고 계시는 분들, 방송 끝나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는 시간이 한 4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QR코드 활용하시거나 문자도 돼요. 샵 3989번 라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이렌시스 첫 번째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좀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이렌시스의 월봉상의 모습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월봉을 전체적으로 넓게 봐서 이 역사를 봐야 된다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죠. 상승, 그다음에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정확히 눌림목 구간이 있는 게 보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월봉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이미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저점 대비, 저점 구간을 볼까요? 2,000원입니다. 저점 구간이. 저점 대비해서 벌써 9,240원이니 굉장히 높게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거의 5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죠. 하지만 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끝나지 않았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으로 모습을 좀 봤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파헤쳐 봐야겠죠.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 그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항상 중요시하게 보는 부분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인데 월봉 잠깐 볼까요?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죠? 어떤 얘기냐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봉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갔던 분들이겠죠. 저점 매수 구간에서 상승하는 폭이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부분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차익 실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로봇주라고 해서 무한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상승이 나오고 있었을 때 계속 새로운 테마가 바뀌게 되니까요. 최근에 AI,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로 수급이 엄청나게 몰린 거 알고 있으시죠? 제 말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매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정확히 나오죠? 보세요. 상승하고 나서 1차 상승 주봉입니다. 이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보세요.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매수와 매도에 참여를 했겠죠. 대부분 저점 매수 구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정리가 다 끝났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파동이 나왔을 때죠. 2차 파동. 2차 파동은 1차보다 더 큽니다. 엘리엇 파동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죠? 개인적으로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사실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 정형화된 모습이란 건 없어요. 다만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상승하는 원리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매수가 붙고 주가는 올라간다. 하락하는 이유는 매도가 나오고 주가는 하락한다잖아요. 결국 그 말이 뭐냐면 왜 상승과 눌림을 반복하냐. 이걸 원론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로봇 관련주 즉 이렌시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게 봤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2차적인 상승이 나온 건데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저점 대비 5배가 올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미 시장의 테마에서 소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여쭤보고 싶어요. 2차까지 상승이 나오고 무려 5배까지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눌림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근데 왜 최근에 2주 동안 상승을 했어요? 왜 상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2주 동안 우리 시장을 잘 보게 되면은 로봇은 거의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거의 대부분 AI나 전력 설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왜 올랐어요? 누가 샀을까요? 여러분들 사셨나요? 여러분들 사셨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빼고 이미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 특정 수급들은 이미 들어와 있었다. 왜? 미리 저점 구간에서 담고 있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결국엔 테마는 돌고 돌고 순환매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했던 테마 중에 하나죠. 이런 강력한 테마가 영속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개화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 AI하고 로봇은요, 짝꿍 같은 개념입니다. 결코 혼자 가지 않아요. 같이 동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눌림목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심리를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심리 분석도 해야 된다고. 자, 보시면은 눌림목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다리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상승과 하락은 정상적인 패턴이란 게 있어요. 정상적인 패턴이 뭐냐면 상승이 빠르게 나오면 하락도 빠르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왜 빠르게 나와야 정상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급하게 올랐는데 급하게 오른 건 좋은데 왜 하락도 급하게 내려오는 걸까요? 이거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수익을 냈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매도세가 차익 실현 매물대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빨리 매도가 나온 거고요. 제가 이 얘기 드려볼게요. 패닉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패닉셀. 왜 패닉셀이 나오나 생각을 해보셨나요? 수급이 그걸 의도했을까요? 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강력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거의 3연상 가까이 가고 난 이후에 주가가 급하게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거 이 얘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음봉이 발생했을 당시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3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익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2월 16일 날 피날레로 강력하게 상승, 이때 거의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음 날도 기대를 했을 겁니다. 적어도 한 번은 슈팅이 나온 이후에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다음 날 보면 음봉이 강력하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10%가 넘겠죠. 근데 이때 당시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들, 이미 수익 중인 사람들도 매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도 매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샀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매도세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쭉 미끄러집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멈춘 지점에 왜 하필이면 이 지점에서 멈췄을까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앞선 라인에 강력한 지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거 말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 왜 하필 이 지점에서 멈췄고 왜 주가는 또 급등이 나왔나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하필 눌림목이 나왔나를 생각을 해보면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저만 지금 혹은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만 이 차트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 달라요. 하지만 차트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 차트의 모습을 보고 이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주가가 이 뒷면 보지 마세요. 주가가 무섭도록 이렇게 빠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렌시스 매력적인 주가, 즉 가격까지 왔구나.
이제 들어가 봐야겠구나라는 마음이 개인이 아니고 외인 혹은 기관, 제가 얘기 드렸던 수급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모두가 한마음 한뜻 공동된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반대로 이런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겠죠.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다시 올라갈 거야, 지금 매력적인 주가야,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개인들의 판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랑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방송을 또 보고 있지만, 이때 당시 저는 눌림목이다라고 굉장히 많이 공개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까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못 믿겠으면 제 옛날 방송 찾아보세요.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한마음 한뜻으로 이렌시스에 대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는 저만 생각하고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외인부터 기관, 수급,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까지 굉장히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뭐 3년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번 강력하게 상승하는 테마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이후에 현재의 모습을 또 봐야겠죠. 지금 모습은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왜 표현했냐면 정상적인 눌림목이 아니니까요. 정상적인 눌림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 뒷면 보지 마세요. 이 뒷면 여기 보지 마시고 이쪽만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강력하게 한 차례 상승하고 난 뒤에 주가는 눌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눌림이 꽤 오랜 시간 동안 눌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 각도를 보세요. 올라가는 각도에 대비했을 때 내려가는 각도는 완만하게 내려가죠. 제가 가장 싫어하고 그리고 기다리던 인위적인 눌림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때 당시에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하락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하락이 나왔어야 돼요. 급하게. 그게 정상적인 패턴입니다. 하지만 찔끔찔끔 내리죠. 정말 늘 얘기 드리지만 사람 애간장을 녹이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끔, 즉 물량을 손절매를 유도하는 눌림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7,000원 가격대를 지키고 멈췄을 때 이때 당시 눌림목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왜 많았어요? 과거 이력이 있으니까.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과거 이력이 있으니까. 뭐 흔히 역사는 반복되고 차트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만약 이때 당시 눌림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다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W자 반등으로. 그리고 한번 지켰던 자리, 즉 상승이 나왔던 눌림목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지킬 거야라는 생각으로 진입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고,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조차도 눌림목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일까지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다리던 결국 눌림목, 즉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욱더 깊고 길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눌림목의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주가가 상승하는 반전이 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눌림목은 지금이에요. 지금. 왜 지금이에요? 멘토님이 보시기에도 네. 이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날 네. 같은 경우는 10%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고점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고점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종가상 가격이 약 7,000원, 7,500원 부근인데요. 이 얘기 들어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볼까요? 7,500원의 현재 가격 여기죠. 그리고 고점은 얼마예요? 약 9,000원이라고 쳤을 때 높은 가격일까요? 낮은 가격일까요? 물론 부담되는 가격이긴 하죠. 이 갭상승을 봤으니까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고점이 9,000원이고 지금 7,000원이면 고점에, 즉 제가 말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높지 않은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고점은 9,000원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가 할 수 있겠죠. 왜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왜? 심지어 갭상승을 했는데, 하락 마감을 했는데, 커다란 음봉이 나왔는데 왜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운봉이라서요. 그쵸. 음봉 파란불로 마감을 지어서요. 그쵸. 오르긴 파란불로. 했지만. 네. 네. 파란불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봉의 위치 그다음에 현재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분봉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갭으로 상승했다가 주가가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봉의 형태로 봉 하나로 표현하게 되면 음봉이 나오는 거겠죠. 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갭 상승했지? 왜? 그냥 서서히 올라가면 안 됐나? 아니면 시장 시작하고 나서 빨갛게 양봉으로 나오면 안 됐나? 왜 갭 상승을 했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갭 상승했지? 번도 양봉으로 없어요. 누르면 되는데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네. 매물대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봉 하나하나를 봤을 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정말 심리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 공부를 저는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분석을. 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대략적으로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음봉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양봉으로 요 정도의 양봉이 나왔었다면 이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물렸어요. 여기 진입해 있고 손실이에요. 여기 진입해 있고 손실이에요.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빨갛게 양봉으로 마감했어요. 여러분들 매도하실 거예요? 못하죠. 안 하잖아요. 네. 안 할 거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그림이 예쁘거든. 주가가 올라갈 것 같거든.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빨갛게 양봉이면 이제 시작인가 보다. 거래량 터졌고 빨갛게 양봉이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다. M파동을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로 볼게요. 다시 현재의 모습,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파랗게 갭으로 뜨고 마무리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또 물어볼게요. 여기 사셨어요. 여기 진입을 하고 있어요. 손실 보고 있어요. 매도하실 거예요? 매도하겠죠. 왜 매도해요? 갭으로 떴거든요. 갭으로 떴고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봉 하나로 인해서 심리가 바뀝니다. 심리가 어떤 심리가? 투자에 대한 심리가 바뀐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만 지금 요 이렌시스의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증권사가 다 달라도 똑같은 차트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요. 언제 진입하고 언제 매도하고 손절하고 추가 매수. 똑같은 차트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매도해야지. 물려있던 사람 포함해서 그리고 저점 매수하는 사람 포함해서 매도해야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유도한 거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보시면 이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선을 그어보게 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가격대입니다. 보이세요? 얼마나 치열하게 매수하고 매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얼마나 치열하게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악성 매물대예요. 악성 매물대.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특정 수급이라면 이렇게 빨갛게 양봉을 키겠어요? 돈을 다 벌면 안 되는데 다시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은 돈 벌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고점에 물량을 받는 사람들이고 손실 봐야 되는 사람들이지 수익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급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어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음봉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야 이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저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와서 다시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이 얘기 또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 드려볼게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매집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매집봉이에요. 5월 1일 날 진정한 의미의 매집봉은 제가 말하는 5월 처음 우리 장 시작하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다시 피레침이 나왔던 이때가 진정한 의미의 매집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바닥 구간에서 특히나 전력 설비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을 때 왜 하필 바닥 구간에서 거래 대금과 함께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또 빠졌을까요?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올라갔다 빠졌어요? 그럼 또 여기서 빨갛게 양봉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왜 피레침을 남겼을까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결국엔 어제 마감했던 봉과 그리고 5월 첫날에 마감했던 이 모습은 결국 어떤 거냐면 정확하게 앞선 매물대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두 번이나 한 번, 그 다음에 두 번이나 이 매물대를 처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렌시스는 굉장히 가벼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급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급하게. 왜 급하게 처리하냐? 차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나 지금 빨리 올라갈 건데 너네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나와. 나 빨리 올라갈 거야. 만약에 올라갈 생각이 없었다면 차트의 모습은 절대로 이 모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건 무조건이에요. 절대로 이 모양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떤 모양으로 나와요? 절대 거래량 터트리지도 않고 이런 양봉의 형태를,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그 양봉의 형태를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냐면 앞선 모습과 똑같이 움직여요. 계속 빨갛게 하락, 빨갛게 하락. 횡보하고 점점 하락으로 움직이지 절대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입했나요? 여러분들 진입했어요? 진입 안 했잖아요. 진입 안 했잖아요. 그러면 어제 우리 마감봉 했을 때 여러분들 진입했어요? 진입 안 했잖아요. 무섭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렌시스가 결국에는 시장의 소외주였고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려있던 사람들만 전부 다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모습은 빨리, 매우 빠르게 물량을 처리하는 매집의 과정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앞으로 예상하는 건 어떤 모습을 예상하냐면 월요일 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공부 삼아서 여러분들 꼭 보시고 뭐 저랑 같이 얘기하는 분들 뭐 있는 톡방으로 오셔도 되고요. 제가 중요한 얘기 드려볼게요. 음봉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생각 많이들 선입견 갖고 있죠. 갭은 항상 메우고 내려온다. 메우게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버티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빨갛게 양봉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못 들어가죠.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만약에 이렇게 양봉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제서야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시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차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고 올라가기 전에 완벽한 눌림목 구간이다. 이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제일 고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되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버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월요일이 중요하냐면 월요일 날 마감이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 망치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버티고 있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물량을 빠르게 처리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눌림목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안으로 빨리 처리했다는 거는 빨리 올라가야 되는 무언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 눌림목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서서히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내려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없어요? 차트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나 움직일 거야. 빨리 움직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 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물론 굉장히 테마가 난립하고 있죠. AI, 반도체, 뭐 해운주부터 화장품, 전선주들, 구리 끝나지가 않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종목은 바로 이런 지금 로봇주 이렌시스다. 꼭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바로 진입 공개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렌시스는 대응 전략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네. 워낙 윗꼬리도 길고 말씀하신 그렇죠. 거 들어보니 장중에 대한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사실 항상 아쉬운 거는 이건 토요일 날 오후 방송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쉬운 거는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설마니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장중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를 밑에 보이시죠? 문자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내용 공개해 볼까요? 진입 가능 밴드는 7,000원, 그리고 1차 목표는 8,000원, 그리고 9,000원 2차인데 사실은 늘 얘기 드리지만 의미가 없는 가격이죠. 왜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이 열리는 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약에 방송을 한다거나 혹은 시청하실 수가 있고 제 옆에 있다면 저는 이 진입 가격이 목표 가격이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 현재 분석을 상황에서 얘기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문자를 보내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속 모터를 만드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기업 이렌시스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시총이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한 전략과 그리고 자세한 기술적 분석도 도움 주셨지만 장중에 대한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날에 또 상승을 나타냈던 만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종목인데요. 그에 대한 도움은 저희가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QR코드 들어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백강훈 멘토님을 만나보시거나 문자를 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989번 저희 타이틀인 라떼 주식이 아니라 라떼라고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공개가 됐고요. 잠시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라떼 주식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나뵙기 힘든 우리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날에 코스피 코스닥 온도차를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수급이 많이 들어와 주긴 했지만 시장이 회복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주도 섹터들만이 좀 살아남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멘토님들 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5월에는 시장을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종목으로 저희가 항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2부 남은 시간은 정말 진짜 주식 Go to the Future 미래로 가주시는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두 번째 종목 오픈하기 전에 앞서서 13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QR코드 활용하시거나 문자 보내는 사람 샵 3989번에 라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종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공개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알려주신다고 하여 자세하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항상 시간이 아쉽죠.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우리가 로봇 집중해야 되고 제가 또 집중해야 되는 거는 지금 브라질 대홍수 알고 있으시죠? 피해액이 무려 1조라고 합니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상황인데 간단히 좀 얘기 들어볼까요? 브라질의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이 부분이 핵심이죠. 대두쌀, 밀, 육류 수확량이 감소했다. 식품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난이잖아요.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큰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된다 얘기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브라질은 세계 4대의 이 수확 그 곡물 생산지이자 수출 국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앞으로 이 사료와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뛸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브라질은 중국, 미국, 인도 이어서 세계 4위의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홍수 피해적이 현재 대두 피해가 극심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정된 거죠. 확정이죠. 곡물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무조건 확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우리는 곡물, 사료 주중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바로 공개할게요. 바로 미래생명 자원입니다. 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미래생명 자원은 제가 여러 차례 공개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종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사료주든 곡물주든 특정 테마군에서 가장 강력했던 힘을 발휘하는 종목을 재공략하는 편입니다. 얘기 좀 드려볼게요. 미래생명자원은 식품과 사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해서 곡물과 사료 관련주를 편입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엘니뇨 등 불안정한 기후 변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곡물 가격에 대한 수급, 가격에 대한 상한선이 상승할 수 있는 큰 폭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래생명자원이라는 기업이 식품 사료 관련주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현재 상황과 기술적 분석 빠르게 좀 할게요. 지금 월봉의 모습입니다. 월봉의 모습인데요. 제가 항상 그림을 차트를 보면서 감탄을 가끔 한 때가 있어요. 이 미래생명자원 또한 굉장히 아름답다. 너무 예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모습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상향 흐름이 아닌데 어떤 부분에서 예쁘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가 되죠.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바닥 구간에 있는데 왜 아름답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량 소화가 저는 됐냐 안 됐냐를 즉 매물대가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를 먼저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월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22년도 4월 달에 12,900원까지 상승 이후에 현재 주가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 바닥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간단히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 5,500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약 13,000원이라는 가격대 대비했을 때 높은 가격인가요? 낮은 가격인가요? 낮은 가격이잖아요. 낮은 가격이고 제가 항상 이 얘기 드리잖아요. 테마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힘이 강력했던 그 종목들은요. 그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보통 항상 얘기 드리지만 평균 3년입니다. 지금 2년 정도가 훌쩍 넘었으니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까지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차트의 모습을 봐도 아주 매집이 잘 돼 있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조금 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의 모습을 봤을 때 어디가 매집인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할 텐데 다 매집입니다. 이게 전부 다 매집이에요. 거래량은 역대급으로 터져 있고요. 그리고 최근 또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진 상황이다. 고점 부근에 대비했을 때 지금 굉장한 저점 부근이고 또 재미있는 점은 최초에 즉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던 시기의 가격대를 지금 쭉 따라가서 보면은 너무나 재밌게도 그 가격대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저점 구간이 아직은 확실하다 생각을 하겠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특정 종목을 공략을 할 때 여러분들 심리가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 드려요. 강의할 때 뭐냐면 이걸 나만 사고 싶어 하냐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고 싶어 하냐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아직 미래생명자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즉 낮은 가격대다. 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언제 진입을 해야 되지 하고 이 공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즉 대기 매수세가 많이 존재한다를 느끼셔야 됩니다. 일봉으로 좀 볼까요? 이 모습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렌시스하고 흡사한 모습인데요. 제가 늘 얘기드리지만 급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급하게. 예를 들어서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AI, 반도체, 로봇은 지뢰의 연속성이 있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미래생명자원은요? 곡물 사료 관련주는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여러분들 답 알고 있으시죠? 아니요. 장기적으로 보면 안 되겠죠. 단기적인 재료에 불과합니다. 물론 국가적인 재난이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인으로 바라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브라질 대홍수로 인해서 올라간 만큼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고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 빨리 올라가야겠죠. 이슈는 곧 없어질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모습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이렌시스를 분석했을 때 모습과 상당히 흡사한 겁니다. 어떤 게 흡사하냐면 매물대, 즉 지금 이건 좀 다른 개념인데요.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보시면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최근의 모습을 주봉으로 봤을 때 피레침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피레침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왜 피레침이 나왔냐를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런 모습을 보겠죠. 전대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물량을 빨리 모으고 있는 겁니다. 물량을. 꼭 이 매집봉이라는 게 여러분들 꼭 악성 매물대를 소화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빨리 수급, 즉 물량을 모아야 될 때 빨리 올렸다 내리기도 합니다. 왜 빨리 올렸다 왜 내려요 그러면? 왜? 물량을 모으려고 왜 이렇게 해요? 저점에서 담으면 되지? 왜? 빨리 올리고 내려가게 되면 그날 실시간 조회 그 검색 순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집중을 갖고 있겠죠? 그럼 어떤 의미가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으면 매수세가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오기도 하지만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움직이면 가파르게 올라갔다 내려갈 거야.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효과가 나겠죠? 첫 번째는 어떤 효과냐? 남아있는 악성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다. 이 앞선 매물대겠죠? 앞선 매물대를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량 수급이 원활하다. 즉 매물대. 이게 전부 다 매집이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꼭 이렇게 대량의 거래가 터져야 매집이라고 할 텐데 기간적으로 만약에 이거 봉을 하나로 합쳐버리게 되면 엄청난 거래량일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래량일 거 아니에요. 이게 매집이라고요. 이게 전부 다 매집이라고요. 전부 다 매집이고 눌림목 눌렸다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완벽한 휩소잖아요. 휩소. 그거 아세요? 대세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상승하기 직전에 한번 눌렀다가 바로 상승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이걸 휩소, 즉 속임수 구간이다. 상승하기 전에 마지막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생명자원은 정확하게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직하고 정확하게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겠죠. 아니 그럼 멘토님 왜 빨갛게 양봉으로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상승과 하락이 급등과 급락이 이렇게 심한가요?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안 된다고. 최근에 저는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도록 저는 분석을 하는 편인데요. 최근에 시장의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예전이었다면 전통적인 대로 휩소 이후에 빨갛게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런 패턴에 익숙한 여러분들 때문에 배배 꼬는 거라고요.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내려라, 나는 더 이상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온몸으로 몸서리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거 왜 지키고 왜 올라가요? 그거 답 아세요? 재밌잖아요.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터지고 뼈만 남은 음봉이면 심지어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 심리상. 근데 왜 이렇게 빨갛게 양봉으로 작게 마감을 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물량을 소화하는 겁니다. 단기적인 진입을 했던 사람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마감했던 모습까지도 연속으로 이음봉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우리가 매집봉을 출현하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네요. 바로 우리 공략 해볼게요. 진입은 5,400원, 7,000원, 8,000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는 예상일 뿐이에요. 정확한 디테일한 얘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까지 시원하게 오픈해 주셨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고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관련 가격들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제가 오프닝 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안내해 주셨지만 장중 또 월요일 시초가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자금에 맞게 또 어느 순간순간 들어가야 될지는 이런 노란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만 자세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50초 안에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2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렸는데요.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